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군 기무사령부 그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그 조현천, 직접 작성한 건 아니죠. 작성 지시를 했던 사람이죠. 이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자기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거다. 6년 동안. 네, 많이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귀국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네. 네, 일단 저는 인터뷰를 좀 읽어봤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이 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게 말을 그럴듯하게 했지만 사실 본질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다른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자회견 하는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맹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실실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사실은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돼서 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검찰과 이 조현천 사이에 어떤 내적인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무슨 거래가 있었을 것인가? 당연히 뭐 구속 수사도 안 할 것이고 봐주기 하기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을 준비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탄핵이 되면 탱크로 시민들을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둘러싸고 탄핵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퇴진을 넘어서서 강제동원 해법 문제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쪽에서도 탄핵 정국에 대한 대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조현천이 이제 면죄부를 받게 될 전망이 큰 거죠. 네. 계엄자만 들어도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데 그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기양양한 표정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사나님의 분석과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앞으로 뭐 전쟁 위기도 있고 탄핵 위기도 있는 대통령의 이런 상황에서 계엄에 대한 문제가 면죄부가 주어진다.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이제 기무사를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방첩 사령부. 그런 데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추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무사령관 출신인데. 네. 국민들 사찰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진압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주로 짜는 사람인 거잖아요.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나 그렇죠. 이런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빼내기 네네. 위해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 하위직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수사하거나 기소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것도 웃긴데 이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시한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시한 사람이 이제 도주해가지고 그 더 윗선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조현천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 내란 음모죄인데 이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문건을 보고한 혐의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누가 시켰는지, 누가 최초 지시자인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박근혜인지 김기춘인지 뭐 이런 걸 찾는 거겠죠. 그리고 내란 음모죄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야무야 없어진다는 거는 좀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전두환이 처벌받았던 게 내란 음모죄 혐의였었잖아요. 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구속돼서 15년인가 사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거의 무죄가 나온 거지만 대부분. 네, 어쨌든 되게 내란 음모죄 무죄를 받았죠. 네, 네. 심각한 범죄 사실을 갖고 있는데 얘가 실실 쪼개면서 들어온 모습을 보니 큰일을 해도 큰일을 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만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곧 탄핵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대비를 좀
예리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 지령설 이거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터진다기보다 이제 계속 검찰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 감정 자극, 진보당 장악과 원내 정당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지지하는 내용까지 북한에서 지령문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령문이 발견된 게 90여 개. 보고문, 이게 북한에 보고했다는 보고문이 30여 개가 나왔다는 건데 참 집에서 발견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구속된 4명 사이에 지금 내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추측성 보도인 것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도의 출발지를 보니까 검찰에서 흘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문자로 보도자료를 막 뿌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친절하게 국정원에서 직접 문자를 네, 주신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 문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피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의심하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표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건 전형적인 종북몰이다. 네. 그러면 아까 나열했던 그런 정치적 의제들은 사실 지금 웬만한 사람이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독도 문제 언급을 NHK에서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이 언급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라면은 뭐 촛불행동에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이거 피켓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라야? 이런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의제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모두 다 북한의 지령으로 하게 만들겠다라는 전형적인 종북몰이고요. 퇴진 촛불을 축소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탄핵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형적인 종북몰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네. 전 윤석열 정부가 요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인가도 윤석열이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무분별하게 공표해서 그 무죄 추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권 때문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되니까. 근데 검찰 독재 정권이 나서서 지금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이 4명 사이에 내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흘리는 것은 분열해서 통치하라고 하는 이 기득권 세력의 룰에 충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종북과 종북이 아닌 자로 일단 나누고 그 종북 세력 안에서도 더 위험한 종북과 그렇지 않은 종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여론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이제 전망이 되는 것은 저는 지금은 촛불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이런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촛불에서 그런 영향을 주고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촛불 행동의 중심 인물들이 지금 간첩이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윤석열 퇴진 촛불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촛불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색깔론 공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놀라운 것은 이런 공세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촛불에 나오신 분들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또 촛불행동에서 나온 구호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방송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에 많이 나오셨고 제가 촛불에 나가서 만난 시민분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민주노총과 연대를 해서 더 큰 퇴진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것은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가 여전히 보수 세력의 주요한 무기이고 가장 위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유튜브 댓글에 진짜 간첩이 있다고 정말 진심 어리게 댓글 다시는 분들 계속 있으세요. 아 근데 진짜 간첩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간첩이잖아요. 일본 간첩이 있죠. 일본 간첩이.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식이야. 북한 간첩 잡지 말고 일본 간첩이나 잡아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북한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사람들만 잡으려고 하는 법이라서 전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네. 간첩 좀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국가의 안보를 다 해치고 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도 다 기술도 다 지금 팔아 넘기려고 하고 독도도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안보를 해치는 행위인데. 댓글 보면 북한의 지령 일단 둘째 치고 일본의 지령 받은 놈이 더 위험하니까 그 사람부터 일단 쳐내라고. 맞아, 지금 네. 북한 간첩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지령문 몇 개 이렇게 검찰발에서 나온 지령문 몇 개 읽어봤거든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2021년 5월에 그 지령이었다는 건데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지령문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 발견해 보십시오.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촛불행동에서 나온 문구 같아. 근데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이남 당국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북한에서 이남 지령을 내릴 때 북한은 남조선이라 부르지 않나요? 근데 보통 지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면 비밀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이남 당국 이런 거를 네. 은어도 쓰지 않고 다 이렇게 내리나요, 지령? 그렇죠. 이렇게 전문을 지령으로 내는 것도 익숙하진 않은데 저는 이 표현 자체도 이거는 북한에서 쓴 표현이 아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요즘 괴뢰 정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남조선 괴뢰 정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남조선 괴뢰 정부를 타격해라 이러면 내가 믿겠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우리가 국민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용어들로 이렇게 지령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직접 지시는 정말 거짓이고 지금 이런 지령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광범위하게 참여했던 투쟁들입니다. 그럼 그 국민들이 그거를 선동당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서 나온 거지? 아니 그럼 북한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야 되는 건가요? 북한이 독도를 지키자고 말하면 우리는 독도를 팔아먹자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독도는 우리 땅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윤석열이 독도를 팔아넘기려고 하나 봐. 자기 결백을 아,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언행일치네. 아, 예.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계속 이게 벌어질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촛불행동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도 촛불행동을 공격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쉽게 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이쪽으로 쏠릴까 봐. 강하게 모여 있고 이 퇴진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촛불행동 못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언하지만 촛불행동의 간첩 조작 사건 분명히 터집니다. 지령문이 나왔다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저희가 미리 예언을 하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조선일보가 공격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다음 달쯤 되면 맹구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령 받았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면 꼭 믿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번 주 계속 달군 얘기입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교체. 얘기죠. 그 전에 의전비서관이랑 외교비서관 이 사람들도 다 교체가 됐다고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가는 이제 행사를 조율하다가 뭐 사고가 생겨서 이랬다라고 하면서 지금 밝혀진 거는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합동 무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잘렸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이 말을 액면가들이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겠다. 뭐 김태효의 어떤 실권 장악설, 그리고 뭐 아니면 권력의 암투. 네. 그런데 김건희 제2부속실에 있는 사람이 뭐 이와 관련해서 연루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블랙핑크를 섭외 못 해가지고 정말 한심한 대통령실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쉬운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다 이렇게 교체한다라는 건 바로 교체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좀 납득이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성환을 자르고 조태용을 앉힌 게 누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전 미국의 의중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조태용
이라 새로 이렇게 내정된 사람이 조태용 주미대사잖아요. 네.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북미 1, 2과장, 북미국 제2심의관, 북미국장 등 이른바 미국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 주미대사로 처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내정됐을 때에도 이 미국 측 그 내정돼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허용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다른 대사에 비해서 빨리 끝내준 거예요. 3주 만에 동의 절차를 완료를 해줘가지고 주미 대사로 부임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태용이 했던 말들,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른바 뼛속까지 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경제 안보 면에서 한미 동맹을 중요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반도체 완전 난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좀 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최근에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도 보통은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됐다 이런 평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미국과 우리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미국과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권이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감이 좀 의심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라인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게 되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성환 이분도 좀 친미가 아니에요. 완전 친미죠. 완전 그러니까 친미, 얼마나 완전 더 친미를 안 친밀인데 쳐야지 이 사건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섭외 가설이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설이 이게 더 높아요. 김건희가 기분 나빠가지고 왜 섭외 못했어?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저는- 사람이 없어서 겸사겸사 더 친미파를 데려왔다. 아니요, 저는 매국노에도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친미파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비슷하겠지만 그 친미를 더 노골적으로 한치의 빈틈없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약간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성 경쟁, 권력 암투 이런 얘기도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약간 표정이 아니, 블랙핑크. 근데- 그래도 블랙핑크. 여러분 너무 이게 이게 이 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일 핵심은요. 만약 블랙핑크가 그게 그 사단이 진짜라면 그게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거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제때 해결을 못해서 잘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왜 그런 무리야? 그런 부탁을 하고 우리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한테 사실 확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 안보실장이 잘려가지고 갈리는 판인데 질 바이든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아, 그 내가 시킨 거 맞다. 내가 부탁했는데 잘 진척이 안 되더라. 책임도 좀 일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이 없고 우리 외교 라인만 다 가라. 블랙핑크 사태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충성 경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친미파입니다를 서로 입증해야 하는. 지금 여러분 북한 간첩 잡을 때가 아니고 미국 간첩이라 일본 간첩 잡을 때입니다. 네, 너무 지금 부끄러운 심각합니다. 참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 왜곡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그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에서 강제를 빼고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등장했다고 하고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다케시마다 이런 표현들도 지금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 지금 삽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면 일본이 호응할 거라는 윤석열의 헛소리가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지금 온 그 언론사들이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드러난 거는 그 17일 그 정상회담 했을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계속 드러날 것 같거든요. 아마 독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좀 기다려달라는. 윤석열이 방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인데 지금 뭘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윤석열 방류를 하고 싶다고요. 좀 데려가세요, 괜찮네요. 일본으로. 국힘당이랑 싹 다. 네. 좋네요 그거. 멘트 좋았어요. 박수.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윤석열이 다 내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요구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더 많아질 거고, 이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작은 섬의 조금만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영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침략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언급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일본에서 뭐 하나의 무슨 뭐 보험처럼 윤석열에게 이제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 했을 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무기로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이런 만행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면서 정상화해야 하는 관계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자아내고요. 제가 이제 지난 촛불에 민주기에서 여러 현수막을 걸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촛불로 자주 독립, 그 다음에 친일 매국노 윤석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저는 독도는 우리 땅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촛불로 자주 독립이라고 써져 있는 그 항일 의병 있는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의 친일 행보, 그 다음에 잇따르는 일본의 이런 만행들이 우리 국민들이 자주 독립의 촛불을 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왜 이스라엘,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정권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그걸 의회에서 과반수가 네. 동의하지 않으면은 어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지금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 수입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윤석열이 야, 위험한데?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거의 국민의 뭐 10분의 1 나온 것 같은데. 1,000만 명이 시위하고 있다고 들었던 어. 1,000만 명은 맞나요? 100만 명? 300만 명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네. 데인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네요. 근데 이스라엘 좀 어렵게 싸우시네. 그걸 뭐 법으로 처리합니까? 윤석열처럼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걸? 법률가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윤석열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수출해야겠네요. 쓰시거나 그리고 돌려주지 마시고요. 방류. 네, 방류를 그쪽으로 저희가 해드려야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먼저 이걸 끝내줘야 이스라엘도 좋은 영향 끼치겠네요. 네. 전 세계 평화가 한국에서 시작된다. 중요합니다.